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제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님분들. 자,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29일까지 이 주식 사라. 왼쪽에 보시면은 무려 12만 분이나 이 영상을 봐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 29일까지 이 주식을 사라는 그 주인공이 바로 LG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LG요. LG전자 아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아닙니다. 아마 몇몇 끼리님분들은 그때 헷갈리셨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이 LG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죠. 29일까지 이 주식 사라. 아주 확신에 찬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그 리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 지금까지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 기릴과 함께 재밌고 빠르게 공부해 보시죠. 오늘 또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렛츠 기릿! 자, 예고드렸다시피 오늘 공부할 기업은 이 LG라는 기업입니다. 자, 4월 14일 지금부터 거의 한 열흘 정도 전이군요. 그때 나온 리포트였죠. 그런데 제목이 너무나 자신에 찬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길이 또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사업 강화는 LG. 거래 정지 전에 미리 사둬야. NH에서 나온 리포트였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은 14일 LG에 대해 주력 사업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이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6만 4천 원을 유지한다. 그리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G는 91대 9 인적 분할을 통한 계열 분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오는 29일은 거래가 정지되고 5월 28일 날 인적 분할 변경 및 재상장된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LG 지주사가 91대 9로 인적 분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2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래가 정지되고 5월 28일에 다시 상장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LG 인적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거래 정지하는 건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 왜 오른다고 했을까요? 한번 그 이유를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리포트가 나올 때가 이때였죠.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요일 아침이고요. 금요일 아침 기준 10만 9천 원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리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아까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쭉쭉 올랐었죠. 그래서 수많은 기린이분들이 제가 이거를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매수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다면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LG는 지주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계열 회사가 당연히 존재하고 있겠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LG전자 주봉을 보시면 최저가 대비 5배 이상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주요 주주는 LG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LG화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5배 정도 오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주주는 당연히 LG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LG상사 최저점 대비 지금까지 올라온 걸 보면 또 5배 이상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요 주주에는 LG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걸 보자면 LG생활건강 1.7배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리콘웍스 4.5배나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열사들이 쭉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인 LG 같은 경우에는 같이 비슷하게 올라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2.5배밖에 오르지 못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들 4배, 5배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지주회사는 그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런데 기린이분들도 아마 아시다시피 지주회사는 원래 디스카운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LG, SK 이런 지주회사들이 만년 저평가주로 불리기도 했죠.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열사들은 쭉쭉 올라가는데 LG 지주사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계열사들과 그 다음에 LG의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주력 사업 강화 기대감의 껑충. 자, LG가 지주사로서 성장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LG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 주가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20%나 올랐고요. 인적 분할 이후 LG가 주력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자, LG는 다음 달 27일 인적 분할과 재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인적 분할을 통해 LG전자, LG화학을 지배하는 LG, 그리고 LG상사 등을 지배하는 LX홀딩스로 나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LG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자, 그리고 LG가 풍부한 현금을 통해 신사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며 하이투자증권은 LG가 딥테크,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여러 곳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자율주행 시스템 발전에 따른 전장 부품 산업 성장이 예상되면서
딥테크 기술에 투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LG는 인공지능 연구원을 설립하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IBK 투자증권에서도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계열사 가치 대비 LG 주가 할인율이 축소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계열사들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LG는 계속 할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 괴리율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증권사들은 LG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려잡고 있으며 하이투자증권은 LG 목표 주가를 기존 12에서 15만 4천 원으로 올렸고 IBK도 14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11만 원인데 15만 원까지만 오른다라고 해도 30% 넘게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7만원까지는 50%가 넘게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맞던 틀리든 이 정도로 계리율이 벌어져 있다면 꼭 공부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모든 계열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LG는 지주사라는 이유로 오르지 못하고 괴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항상 지주사가 디스카운트를 받고 만년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번 인적 분할 이벤트로 인해 그 괴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분할은 변화의 시작. 목표 주가 17만원, 현재가 10만 9천원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LG가 LG와 LX 홀딩스로 인적 분할이 되는 시점이 일주일 뒤로 다가왔다. 그리고 인적 분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기린이분들이 계실까봐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인적 분할은 그냥 회사를 반으로 쪼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를 쪼갠다고 그 회사의 크기가 갑자기 줄어들진 않겠죠. 회사의 크기는 그대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나눔으로써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인적 분할은 그냥 회사를 반으로 쪼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공시한 대로 LG는 존속 지주회사로 LG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 LGU+, LG CNS 등을 소유하고 분할될 신설 지주회사 LX홀딩스는 LG 상사, LG 하우시스, LG MMA, 실리콘웍스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자, 분할 효과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선택한 인적 분할은 존속과 신설법인 주식을 분할 전 지분율만큼 동일하게 소유하며 지분 가치도 분할 전후 달라질 게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를 반으로 쪼갠다고 그 회사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분할 후와 분할 전이 완벽하게 똑같다면 그걸 분할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전보다 분할 후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LX홀딩스는 분할 시점의 기준 가격과 계열사 가치에 다소 격차가 있으나 소속된 계열사의 실적 개선과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둔다면 충분히 만회할 전망이다. 분할이 가치의 분산이 아닌 가치의 재평가로 투자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하면은 또 다른 변화를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계열사 가치 대비 할인폭이 큰 지주회사가 많은 현금을 토대로 변화를 모색하던 중 결정을 미룬 것은 내부적으로 분할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분할 후에는 변화의 걸림돌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지고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 17만원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LG가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현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봤더니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적 분할 후에는 그 현금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목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추가 정보를 정말 간단하게 보자면은 분할은 인적 분할이며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은 0.91 대 0.088인데 존속법인은 액면가 5,000원을 유지하는 반면 신설법인은 액면가를 1,00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그러면 5분의 1이 되겠죠. 기존 LG주주에 배정될 신설법인 주식수는 0.44가 될 예정이다.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어지럽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LG를 100개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LG 주식을 91개를 준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X 같은 경우에는 44개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이 길인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100개를 들고 있는데 총 합쳐서 91 더하기 44 135개를 준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는 할인이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4월 29일부터 정지가 되기 때문에 28일 날 그때 매매에 참여해야 이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 전에 매수를 하려면은 4월 28일이 마지막 날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보시다시피 한 달 뒤에 다시 재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른 리포트를 정말 짧게 보자면은 이거는 15만 4천원이 목표가. 그럼 지금부터 40% 정도가 오를 수 있고 투자를 통한 성장 모멘텀이 가시화될 듯. 자, 방금 전에 보셨던 내용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ESG 관점으로 향후 딥테크,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투자를 통한 성장 모멘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주사는 현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의 밸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동사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라고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은 LG 지주사가 인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투자회사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기린이분들 투자회사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바로 SK가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SK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도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라는 이유 때문에 항상 디스카운트를 받아왔죠.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쭉쭉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점 대비 3.6배나 오른 걸 확인할 수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 LG도 SK처럼 쭉쭉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 PBR 배당 수익률을 비교해 보자면은 일단 PBR 같은 경우는 0.9배, 0.97배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둘이 서로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요. 바로 SK 추정퍼 같은 경우에는 20배에 가깝고 지주사가 이렇게 퍼가 높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SK는 그걸 해냈죠. 단순한 지주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투자회사다라는 걸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LG 지금 현재 이렇게 20%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추정퍼가 아직도 1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LG가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인적 분할한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회사들의 분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건 DL,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건 DL ENC입니다. 이 두 회사가 올해 초만 해도 한 몸이었습니다. 바로 이름은 대림산업이었습니다. 자, 대림산업도 이렇게 인적 분할해서 두 개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자면은 DL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L ENC도 조금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정지 전, 그 다음에 상장하고 첫날 어떤 수익률이 나왔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림산업 분할 후 한 달 만에 첫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시총이 2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대림산업은 약 한 달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대림산업이 지난해 말부터 인적 물적 분할로 매매가 정지되면서 투자자들은 연초 상승장을 누리지 못했다. 이날 거래 재개와 함께 시총이 약 30%가 뛰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주가 상승은 일시에 반영됐다. 아니 길이 그럼 인적 분할 전에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네, 인적 분할 후에는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대림산업이 인적 분할을 위해서 거래가 정지가 되었었는데요. 그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무려 11%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대림산업은 성형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있었는데 성형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더니 세상이 엄청나게 변한 거죠. 그리고 특히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올라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대우건설은 34, HDC 현대산업개발은 26, GS건설은 21%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건설 섹터인 대림산업도 한 달 동안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기사만 보고 인적 분할 후에는 무조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 LG를 한번 공부해봤는데요. 자, 기린이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기린이분들 중에서 그래,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LG는 괜찮은 기업인 것 같다, 1년 뒤에도 성장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제 이런 관문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바로 LG는 LG와 그 다음에 LG 우선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사야 될지 고민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기리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둘 다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 LG와 LG 우선주의 괴리율이 조금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정상적인 괴리율을 따지자면 한 1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LG가 지금 현재 11만원이니까 LG 우선주는 10만원 정도면 적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지금 LG 우선주만 사야지 LG를 왜 사?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괴리율이 벌어진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과거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괴리가 거의 30%에서 40%나 나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괴리율이 얼마죠? 거의 10%대에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괴리율이 거의 3, 4%까지 줄어든 적도 있었죠. 자,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LG 우선주가 LG를 따라갈 거다라는 시각은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면은 최소 몇 개월, 그 다음에 1년 이상 투자를 진행하실 텐데 그 동안에 우선주가 본주를 무조건 따라간다라고는 확신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반을 사는 게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 기릿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현재 시간은 아침 10시인데요. 그런데 기린이 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LG와 LG 우선주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마감이 되어서 기린이 분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군요. 그렇다고 저 기릿이 지금 LG 매수 추천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린이분들 알고 계시죠? 꼭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투자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직장 동료한테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이 금액을 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린이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빌려줄 겁니까? 아니겠죠. 하나하나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디에 쓸 건데? 언제 갚을 건데? 이자는 얼만데?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떡할 건데? 그런 식으로 다 물어보는 것처럼 이 주식 사는 것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이거는 조금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안전마진이 존재하는가 최근 많이 올라서 안전마진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목표가와의 괴리율을 따져보자면 상대적으로 안전마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별로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기린이 분들의 시각은 어떠신가요? 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아직 목표가까지 50%의 계류율이 남아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매력이 존재합니다. 단, 곧 시작되는 한 달간의 거래정지의 기회비용 그동안 혹시 코스피가 안 좋다면은 마음고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코스피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치면 되겠지만 이 거래정지 당한 LG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저점에 파는 그런 실수를 막아줄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최근 인적 분할한 회사들은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코스피 또한 좋았죠.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자, 우선주와 본주를 혹시 고민하신다면 둘 다 사자. 그리고 계산하고 남은 돈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개를 갖고 있으면 91개, 44개를 나눠서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을 나누다가 계산하다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때는 남은 돈은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벤트가 계열사들과의 괴리율이 줄어들게 만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SK처럼 쭉쭉 뻗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구독자 수가 저의 실력을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저 또한 줄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꼭 주말 동안 깊게 공부해보시고 1년 뒤에도 성장하는 회사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LG,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 LG를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도 재밌으셨나요? 자, 항상 기린이분들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내서 공부도 해보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기린이셨습니다. 빠이요.